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청소학원에서 현재 고등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라자윤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긴 겨울방학을 앞두고 많은 예비 고1, 고2 친구들이 이 긴 시간 동안에 대체 내가 국어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예비 고1과 고2 친구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국어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제 예비 고1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모의고사라는 걸 이제 새롭게 보게 될 텐데 이 모의고사도 너무 낯설고 두려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고등학교 내신 예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3월에 처음 볼 텐데 이 국어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신 공부랑 모의고사 공부라는 게 두 개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내신에 나오는 범위를 잘 예습을 하고 그 개념을 착착착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학년 1학기 내신을 잘 받는다라는 거를 목표로 가져가시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라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1학기 내신 예습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1학기 내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챙겨야 될 것은요, 아직까지 그 중학교 공부한 동안에 문학이라든가 문법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때에는 문법 개념을 문법 이만큼 있다라고 치면은 요만큼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은 체계 배웠을 거고요. 품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이랑 짜임 조금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문법 개념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이 문법 전 범위의 개념을 한번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문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어라든가 문학 역사적 흐름, 문학 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의 흐름이라든가 문학에서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파악한 개념들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수능 국어에도 적용시키는 연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중학교 국어 내신이랑 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천지 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국어 내신이 당연히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출제가 되어서 어려운지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겨울방학 때 그 방향성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출제되는 범위에 맞게끔 겨울방학 기간 내내 예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제 중학교 국어 내신이랑 고등학교 국어 내신이 굉장히 다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다른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당연히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험 범위의 양입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한 번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단원 1개 내지 2개, 소단원 한 2-3개 이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의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작품의 수 자체도 워낙에 많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험 범위들이 막 추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재, 부교재를 활용해서 거기 있는 지문이나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 다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이 큰 거고요. 또한 실제로 이제 기출이 어떻게 되느냐도 살펴봤을 때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다 푼다면 시험 문제도 무리 없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는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독특한 유형들을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중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맞게 그냥 그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들을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각각의 작품이나 지문 혹은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오고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지 그런 예시들을 몇 개 살펴보자면요. 먼저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송내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인데요. 딱 보시면은 시험 범위가 작품이 한 15개 이 정도가 있는데 문법 개념 딱 하나 빼고 나머지 작품들은 전부 다 교과서 외부 지문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작품들이 90% 이상 대다수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혹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숭덕여고 1학년 시험 범위인데요. 보시면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2권이나 들어가는데 뭐 EBS 단기 특강, 올림포스 이런 부교재들도 거의 한 권 전체가 한 번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품들에 쓰여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그 작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혹은 다른 외부 지문이 선지에 나왔을 때에도 그걸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해요. 자, 그러면은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딱 살펴봤을 때 이 문제를 보시면은 가와 나 작품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가가 시험 범위 내부 작품, 나는 외부 지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지문을 비교 대조를 시험장에서 그 순간에 해줘야 되는데, 선지 1, 2, 3, 4, 5번을 봤을 때 이 선지들의 지금 자연물을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대조적 이미지라든가 음성상징어라든가 이런 문학 개념어들이 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난 음성상징어가 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개념어 자체를 모른다면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당연히 선지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문학 개념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지문에는 교과서 내부 지문이 실려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새와 상징적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선지 1, 2, 3, 4, 5번이 전부 다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 작품을 읽고 그 작품 자체를 한 줄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또 개념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문학과 문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독서, 비문학 영역도 들어봤을 거고 또 화법 작문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문학과 문법을 각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먼저 문학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선지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때 이 단어가 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용어가 왜 나온 거지? 라고 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혹은 갈래별로 등장하는 개념어들을 알아주셔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1 친구들은 아마도 고전시가를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를 처음 이제 고1 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전시가를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갈래별로 적어도 특성이라든가 대표 작품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국어 교과서가 총 11개의 종류가 있는데, 작품들을 잘 보다 보면 그 11개 종류의 국어 교과서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일단 공통 범위라고 생각하고 미리 학습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1종 교과서를 다 다루고 있는 뭐 백인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올림포스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먼저 예습을 하거나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작품들을 미리 알아가면 좋겠고요. 또 그런 공통작품과 유사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연계될 만한 작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미리 접해보고 같이 공통 문항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법 영역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문법에서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학습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때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들, 당연히
여기 쓰여있는 뭐 의문론, 표현론, 통사론이라는 것들은 의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위에서부터 뭐 단어, 문장 이렇게 점점 큰 단위로 한 바퀴 개념 학습을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의 전 범위를 한번 학습을 해 주시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거의 80% 90% 이상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장하는 모든 개념과 적용하는 문제들의 내용들을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문법 개념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돌렸다 라고 한다면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전에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만약에 나는 여유가 조금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자신이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가 나오겠죠. 그 고등학교별로 학교별 기출 유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국어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조금 파악해두고 익혀둔다면 내신 기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몇 가지 보여줄 건데요. 이 근방에 있는 송내고등학교, 아까도 살짝 언급했던 이 송내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의 거의 80~90% 이상이 외부 지문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외부 지문도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뭐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엄선해서 외부 지문이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갑니다. 한편으로요, 또 근처에 있는 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교과서 내부 지문인데 꼭 한두 지문 정도가 외부 지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이 외부 지문이 시중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었던, 즉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지문들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또 대비가 필요하겠죠.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명신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의 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말 적어요. 거의 중학교 시험 범위 수준으로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비하기가 쉽냐? 절대 아니고요. 시험 범위가 정말 극도로 적은 만큼 그 적은 시험 범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또 서술형을 채점할 때 굉장히 깐깐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깎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학교에 진학했을 때 나는 이 학교에 진학했으니까 이런 종류의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겠구나. 혹은 우리 학교는 시험 범위는 적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익혀두시면은 내신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미리미리 그 학교의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고2는 이제 고1이랑은 사뭇 다릅니다. 고2는 모의고사도 챙겨야죠. 수능도 챙겨야 해요. 그래서 고2는 이제 2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신도 챙기면서 동시에 수능도 병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 이때쯤 되면은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그냥 정시할래요. 저는 그냥 수능 보겠습니다. 정시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까지만 내신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까지 역전을 할 시간이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가지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극적인 성적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꼴찌 수준 이렇게 나오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만 보고 내신을 아예 놓는 것은 그다지 추천을 하지가 않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되 이제 고2 때 고1과 가장 다르게 챙겨줘야 될 부분이 바로 독서입니다. 고1 때는 사실 그 독서가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2 때 올라가서 그 실전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선생님 비문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된다 라는 점을 고2 겨울방학의 포인트로 잡고 갈게요. 그리고 고2 때 내신 들어가게 되면은 1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학을 배우죠. 근데 이때 문학 작품의 양 자체가 고1 때랑 비교해서도 훨씬 더 방대해지기 때문에 아까 고1 때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이해력과 사고력을 한층 더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당연히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기출 계속 풀면서 시간 안배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각각의 영역 푸는 스킬 같은 것들도 조금씩 키워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때 그 모든 영역을 이제 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또 고민을 가지는 고2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죠. 학교에서도 화작을 선택했는데 언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문법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문법은 그냥 놔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문법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문법 개념 다시 한 바퀴 돌리세요. 자, 우리 고1 때 문법 개념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해봤자 의문 변동이랑 중세국어 이 정도 했죠. 학교마다 문장이나 단어 조금씩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내신 끝나고 나서 기억이 휘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 끝나고 아예 100% 다 날아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붙잡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때 학습했던 개념들을 한번 복습하고 거기에다가 보충을 한다 라는 정도로 가볍게 한 바퀴를 돌리면 확실히 더 잊어버리는 게 줄어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더 이제 고2 때 치중해야 될 부분은 문학과 독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역시나 다양한 교과서들이 있는데 그 교과서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미리 예습을 해주면은 이건 훨씬 편해져요. 왜냐하면 고2 때는 그 문학 작품의 양이 정말 수십 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확실하게 포함되는 공통작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미리 배워놓으면 내신 기간 때 부담이 훨씬 덜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한 문학 개념을 겨울방학 때 보충해놔라 라고 써놨는데 이 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어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우리가 각각의 문학 갈래별로 그 개념들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실전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이 표현상의 특징이 대체 작품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아직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소리니까요. 이런 점들을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전 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 시가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2 올라가고 또 고3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낯선 고전 시가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작품들을 갈래별로, 유형별로, 또 주제별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수능장에서는 낯선 작품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 작품들을 그 시험 현장에서 읽어내고 풀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때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낯선 작품들, 특히나 이제 고전 시가 중에서도 분량이 긴 가사, 이런 갈래의 작품들 위주로 조금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2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2 국어에 꽂힌 독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독서는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또 학생들마다 각각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독해를 하는데 정해진 정답이 없고 우리가 어떤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학생들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독해 방법들을 선택해보고 적용시켜보고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저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방법대로 본인이 최대한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이 체화하기 좋은 방법을 습득하는 그 과정이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당연히 이제 문학이건 독서건 간에 기출 문제들은 계속해서 풀이를 해봐야겠죠. 이제는 고3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타 등등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작품이나 지문들을 최대한 독해하고 분석하고 실전에 맞게 풀어보는 연습들을 고2 겨울방학 때 해주셔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1,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학습해야 할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두 이 전략들과 함께 알찬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